이번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앵커님,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예, 뭐 많이 하세요. 네. 그 전 세계 성인들이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앱 네. 뭔지 아시겠어요? 앱이요? 예. 유튜브는 아닐 것 같고 잘 그죠? 모르겠는데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이 주제 때문에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바로 틱톡이래요. 중국 틱톡. 예, 맞습니다. 예. 특히 뭐 10대, 20대 사이에서는 뭐 사실상 이제 거의 문화가 됐다고 하는데 네네. 이 틱톡을 미국에서 지금 이제 퇴출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소장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예. 들어볼까요? 네, 틱톡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억 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뭐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3명 중 2명이 애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틱톡에 대해서 포켓 속의 그 스파이 그리고 스마트폰에 침투한 정찰 풍선이라고 아주 비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안에 인내심이 지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월 달만 하더라도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통신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한 이런 풍선이었고요. 예. 바로 직후에 트로이 목마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항만에 화물을 나르는 중국제 대형 크레인에 그 화물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해 갔던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미국인이 아주 예민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틱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산업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그동안에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틱톡 배제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뒤집었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와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같이 그 규제에 나선 것은 작년 12월 달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개인 그 위치 정보를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의 모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열람을 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개 주에서 공무원들의 스마트폰에서 이 웹을 지우라고 지시했고요. 2월 달부터는 유럽위원회, 캐나다, 벨기에, 영국, 뉴질랜드까지 지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 날 30일 이내 모든 연방정부 공공기기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4월 20일 전후에서는 이게 이제 삭제가 되지 않을까 다 보여집니다. 좀 아까 트로이의 목마이 말씀하셨는데 항만에서 크레인에다가 중국제 크레인을 정찰용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라 하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는 미국 항만의 그 선박에 그 화물을 실을 때 이 컨테이너를 실어 날르는 대형 크레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센서가 부착됐던 게 발견이 됐던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오가는 그 항만에 있는 선박의 모든 수송 데이터들을 그대로 무단으로 빼갔던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거대 크레인을 만들었던 회사는 상하이 그 진공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70%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크레인을. 예, 그리고 세계 100개, 9개 그 항만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 되는데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은행 간 국제 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 달러 흐름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 해상 물류망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집요하게 해상과 관련된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는 19세기에 그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미국 제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로징크라고 하는 화물 디지털 네트워크를 전 세계 45만 곳의 항만뿐만 아니라 유저에게 원스톱
그 물류 정보 그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 공적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겠군요. 여기서 막대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세계의 물류망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트로이의 목마네요. 예, 그래서 걱정스러운 잠입시켜서 예, 스파이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이제 특히 그 상하이 그 중화진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의 물동량을 데이터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겠네요. 센서를 통해서 작동을 중단시켜서 화물 운송망을 막을 수도 있고 미군들의 해외 그 전개도 여기서 막을 수 있다는 이런 그 단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틱톡과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퇴출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지만 일부 이제 보도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 근데 반발 여론도 상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잘 진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하원에서 3월 1일 날 그 배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네. 상원 그 본회의에서 이게 결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은 퇴출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바이트댄스의 콘텐츠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현재는 오라클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미국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스파이 활동에 쓰이지는 지금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문제는 구글이라든지 LG텔레콤 그리고 중국의 3대 그 전자상거래인 판도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그 안드로이드 운용 체제를 쓰다 보니까 네. 취약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소위 말해서 스파이웨어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악성 웹들을 심어가지고 그 정보를 빼가는데 이것을 삭제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이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이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IT 기업이 틱톡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독점 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누구도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또 미국과 틱톡 간의 가장 큰 그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데이터 관리인데 이 부분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업 부분들을 미국의 데이터 보안 업체가 관리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사에 보고하는데 이사회도 미국이 지명한 이사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지배구조 문제인데요. 미국 정부하고 의회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중국이 바이트댄스가 보유하고 있는 황금주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미국의 기업에게 매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중국 정부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그대로 뺏겼을 경우에 역으로 중국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겠죠.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현재 미중 간의 틱톡을 둘러싸여 있는 그 분쟁은 쉽게 가라지지는 않을 거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중국이 만든 이 앱이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히 쓰고 1억 5천만 명이나 쓰고 있다는 게 좀 약간 그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이런 그 젊은 층들의 이런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아침에 아이스 커피를 한 잔 해왔는데 역시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젊은이들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참 힘들다고 보는데 그 중국 앱이 어느 정도 인기인 거 하니 미국의 그 3월달에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그 다운로드된 앱을 찾아봤더니 5위까지 중에서 1위서부터 4위가 중국계고요, 5위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근데 1위를 보니까 미국의 젊은층들이 그 열광하는 미국에 진출된 판도도의 저가 쇼핑 웹인 그 테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세일도 많이 하고요.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구매도 편하고 배달도 빨리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 안에서도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 속담에 싼 게 비지떡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90% 괜찮아요. 세일한다고 들어가 보니까 더 세일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안 들어가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위 맵이 바이트댄스의 그 자회사가 만든
만들어낸 그 캣컷입니다. 네. 이 캣컷 같은 경우는 방송을 지망하는 사람들, 1인 그 독립 영화 감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네. 쓰고 있는데 한글 버전도 제공이 되고요. 얼마 전에 그 연합경제TV의 인턴 사원들이 네. 이것을 들고서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하구나. 예. 그리고 3위는 틱톡이었고요. 네네. 4위는 그 자라 브랜드를 모방해서 하루에 6,000벌 정도 되는 신상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슈인이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저기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그 100불짜리 하는 그 파티복이라든지 예. 할로윈 복장, 코스프레뿐만 아니라 신발, 화장품, 최신 브랜드들을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싼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는 30대들은 미국 안에서도 틀딱으로 취급할 정도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국 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억이라는 중국 시장이 단일 시장이라서 크기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은 4,5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네. 소위 말해서 정글과 같은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그 기업들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고 이들 기업이 AI로 무장이 돼서 매일같이 그 앱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먹힌다는 거죠. 네. 특히 그 최저가 쇼핑 맵인 그 테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절반이 물류 관리가 아니라 이런 앱 개량 엔지니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AI를 활용한 그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가혹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탄력 근무제도 아무래도 상당한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그럼에도 어쨌든 뭐 개인정보라던가 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면서 또 사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중국 앱이 우리나라 그 핸드폰에 무려 100여 개 정도가 그냥 의무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글 앱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많이 그 깔린 앱 중에 가장 많은 게 카메라 보정 앱입니다. 뭐 유라이크라든지 뷰티플러스라든지 포토원더라든지 원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주말이면은 바깥에 나와서 사진 찍으면 전부 여기서 보정을 해주는데 네네. 실력들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장소나 인물 또 활동 그 시간이라든지 친구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간다는 다 거죠. 그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빅데이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 휴대폰 보안 앱 같은 경우도 많이 깔리는데요. 클린 마스터라든지 360 시큐리티 마스터, 그 바이러스 클리너 같은 보안 앱 같은 경우는 깔면은 바이러스도 잡아주고요. 네. 배터리도 절약해주고 또 사용하지 않은 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좀 꺼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그 활용을 하는데 이 앱을 활용하면은 팝업 창이 계속 뜨기도 하고요. 네. 알람이 자주 뜨면서 상당히 불편해졌다는 것은 네. 내 개인 정보가 이미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스캐너 앱 중에서 가장 최강자인 캡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회사원들 같은 경우 주로 쓰고 저도 매매 계약서를 여기다 보관하기도 하고 통장이나 여권, 신분증, 맞아요. 명함 이런 걸 전부 보관하는데 이 보내는 그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앱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은 건 전부 다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내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중국만이 아니고 미국이 판매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핸드폰 애플 이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감쪽까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중국 앱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이 말씀하신 앱 중에서 저도 깔려 있는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찜찜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주가는 꾸준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은행 신용 불황 때문에 경기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배경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3월 그 CPI 같은 경우에는 그 2월 때는 6%였다. 지금 5%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상당히 이제 완화되는 측면이 보이는데 이 때문에 뉴욕 연은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제 수익률에서 3년물 수익률을 뺀
그 경기 후퇴 확률을 구하는데 무려 이게 8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경기 후퇴가 되니까 기업 실적도 악화되고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이 이번에 신용 위기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푼 게 그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네. 특히 그 MMF 쪽으로 중소기업의 예금이 이동하면서 이 예금이 다시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라든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 쪽으로 활발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유입이 됐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흐름 때문에 그런지 3월 22일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무려 2조 2,700억 원 정도 순매수에 들어왔고요. 중국 시장에도 2조 원 정도 네. 그리고 일본 시장에도 한 2조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되는 걸 봐가지고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포트폴리오를 아시아 시장이랑 유럽 쪽으로 좀 활발하게 전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의 이 상승 추세를 미국 주식시장은 2분기에도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1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S&P 500의 EPS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11개 S&P 500 기업들의 그 실적들을 보면은 8개 업종이 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정보기술이라든지 통신 서비스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이 공교롭게 3월 달부터는 서서히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두 자릿수 감소지만 2분기에는 두 자릿수 증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5G 사용자들이 늘어나고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지는데요. 정보기술이라든지 헬스케어, 심지어 은행주들까지도 이익이 2분기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이제 모멘텀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쪽에 투자가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또한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5월달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경기 전체 실적 전체를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증시가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국 증시는 좀 달라요. 올해 들어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고 호재가 좀처럼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도 국영기업들은 오르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 보통 그 민영 기업들의 성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장이 항상 활발했던 시장이 최근 들어와서는 주춤거리고 예. 오히려 통신 서비스 회사인 그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네.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상승하면서 3월 달부터는 이런 상승 속도가 더 가파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서부터 3위까지 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마오타이라든지 중국 석유도 있고 이런 그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디지털 이코노미를 지향하다 보니까 AI 관련 또 클라우드 관련된 테마주들이 뜨면서 이 종목이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둘째는 국유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 증권 당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국유기업을 더 잘 분석해라. 또 중국 특색의 밸류에이션을 연구해라. 또한 그 국유기업 평가에도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이익률이죠. 네. 주주가 투자한 돈을 얼마만큼 잘 운영했느냐를 보여주는 그 지표인데 이 지표를 상고하겠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그 집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부유, 인민경제론, 국진민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 이코노미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는데 이 클라우드 기업과 관련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민영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은 국유 기업에 주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 서비스 회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이런 그 시장 변화가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했는데요. 오늘 조영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